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오늘은 조프로의 골프 이야기, 오늘은 퍼터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퍼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골프 샵에 좀 왔습니다. 퍼터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 퍼터가 있는데요. 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조프로가 이 퍼터를요, 이제 요 퍼터가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형 이게 스탠다드 일자형 퍼터가 있고요. 이렇게 일자형 퍼터가 있고, 그리고 퍼터에는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시는 이제 말렛형 퍼터라 그래서 이게 뒤통수가 좀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L자형 퍼터가 있어요. 이렇게 L자형 퍼터 좀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데요. 조프로가 한 15년 가까이 일자형 퍼터를 썼었어요. 이렇게 일자형 퍼터를 썼는데, 이 일자형 퍼터가 이게 참 장단점이 있죠. 이게 맞으면 감도 좋고요. 이게 잘못 맞았을 때 피드백이 팍팍 옵니다. 열렸다 닫혔다, 길었다 짧았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자형 퍼터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사실 퍼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감도 예민하고 감각도 좋고. 조프로도 이걸 한 15년 정도 썼는데, 지금 조프로는 이런 모양의 말렛형 퍼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렛형. 이 퍼터를 쓴 지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퍼터를 사실 말렛형 퍼터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숏퍼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이런 일자형 퍼터는 보통 이제 거리감이 좋다 그러죠. 거리감은 퍼터는 방향만 좋아도 안 되고 거리감만 좋아도 안 되죠. 거리와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인데, 여기는 방향감이 좋고 거리감이 좋고요. 요 말렛형 퍼터는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좋고 거리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프로 요 퍼터를 바꾸게 된 계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시합에 나가고 그러면 꼭 이렇게 한 1, 2m 퍼터를 뭐 한두 개는 꼭 뺐어요. 한두 개는 빼고 많이 빼는 날은 뭐 서너 개씩 꼭 이렇게 그걸 빼고 와요. 이 실패를 하죠, 퍼팅을. 그러면 이게 오면 속상하죠. 그것만 들어갔었어도 요번에 잘 됐는데, 그것만 했어도 예선 통과도 됐는데 요번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가, 그래서 과감하게 그때 한번 이 말렛형 퍼터를 이렇게 한번 쓰게 됐는데 성공했어요. 쓰고 나서 성공한 게, 이제 연습 그린에서도 쳐보니까 좀 더 방향성이 좋더라고요. 이게 쏙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라운딩을 나갔는데, 이제 라운딩에서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잘 들어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멘탈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이번에는 들어갈 거야, 이번에는 오비가 안 날 거야, 내 공은 똑바로 갈 거야, 이런 뭐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심리적으로 되뇌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막 상상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멘탈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멘탈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1m 퍼팅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1m 퍼팅을 자꾸 성공을 해봐야지, 성공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그 멘탈이 강해집니다. 1m, 2m 퍼팅을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프로가 그런 숏퍼팅이 약했는데, 요 말렛형 퍼팅을 쓰고서부터 자꾸 성공을 하다 보니까 숏퍼팅이 좋아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특히 짧은 퍼팅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은 그냥 오냐? 아니죠. 자꾸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오는데, 그럼 그 성공을 어떻게 했냐? 이 말렛형 퍼터를 바꾸면서 성공하게 됐어요, 조프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조프로는 요 말렛형 퍼터를 쓰고 있는데, 이 퍼터는 아무래도 다 개인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들도 다 똑같은 퍼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스윙들은 다 요즘에 다 비슷해도, 이 퍼터는 다 뭐 자세도 다 틀리고, 뭐 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그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터는 뭐 자신의 이제 취향이 뭐 1번입니다. 뭐가 뭐 좋다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퍼팅을 해보면요, 이 퍼팅 이게 스트로크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면, 조프로가 이제 퍼팅 스트로크 설명드릴 때 이렇게 몸의 회전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의 인투인을 그린다 그랬어요. 약간의 인투인을. 근데 이게 인투인이 심한 분이 있고 좀 덜하신 분이 있어요. 이 퍼팅 자세가 다 틀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맞춰서 쓰는 퍼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퍼터를 들었을 때요, 퍼터에 손가락을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퍼터를 이렇게 수평 들었을 때, 자, 보십시오. 자, 요 클럽은 퍼터의 페이스가 일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죠. 이 페이스 하늘을 봐요. 이걸 뭐라 하냐면 페이스 밸런스라고 합니다. 페이스 밸런스. 페이스 하늘을 본다. 페이스 하늘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요 포터는 이렇게 살짝 기울었죠. 이렇게 기울었어요. 아, 제가 요 지금 말 순서가 틀렸는데 기울였고, 자, 요 포터는 어떨까요? 토우가 완전히 밑을 보죠. 바닥을 봐요. 밑을 봐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완전 발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퍼팅을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거의 일자로 움직여요. 일자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0도에서 약 3.5도 정도, 0도에 3.5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요걸 이제 페이스 밸런스라고 하는데, 페이스 밸런스라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게 하늘을 보는 이렇게 퍼팅을 쓰시는 게 좋다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퍼팅의 각도가 약간 인투인을 그래요. 인투인이 좀 심해서 약 3.5도에서 7.5도 정도 나와요. 요 각도가. 이 움직이는 요 각도가 요 움직이는 각도인데요. 요 거기서 이렇게 3.5도, 7.5도 나오시는 분들을 이 미드행 밸런스라고 그래요. 미드행 밸런스라고 보통 이렇게 칭하거든요. 미드행 밸런스.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기운 퍼터가 더 유리하다. 어디까지는 뭐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인투인을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인투인을 많이 그려요. 그럼 요게 이제 한 7.5도 이상, 이 이제 체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퍼터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달아보면 이게 이 퍼터의 인투인의 각도가 나오는 이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이렇게 해보면 7.5도 이상 이렇게 각도가 많이 인투인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토우 다운 밸런스라고 해요. 토우 다운, 토우가 밑으로 내렸다는데 토우 다운인데 토우가 많이 남았죠. 아까 이 하늘을 보는 페이스하고 많이 틀리죠. 토우 다운 밸런스를 이 퍼터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프로는 그래요. 이왕이면은 조프로도 이 모델을 쓰고 있어요. 요거 같은 건 아닌데 저도 오디세이 거긴 한데 요런 같은 모양인데 요렇게 페이스 밸런스라고. 조프로가 퍼팅 스트로크 설명할 때, 자, 어깨로 인투인을 그리지만 가능하면 클럽을 세워서 일자로 시계추의 원리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계추의 원리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계추의 원리로.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보세요. 페이스 밸런스. 조프로가 이걸 알고 이 퍼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퍼터를 해보니까 좋아서 이 종류의 퍼터를 썼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왕이면은 페이스가 하늘을 봐요. 페이스가 하늘을 보니까 이 조금 더 일자 스트로크 하기 좋죠. 일자 스트로크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일자 스트로크 하니까 조프로의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은 이게 조금 더 하늘을 보고, 이 베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고 일자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더 유리하고 시계추의 원리도 적용이 잘 되고, 그렇죠? 이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조프로도 이 퍼터를 쓰고 퍼터가 많이 좋아졌는데, 요 이제 숏퍼팅과 직진성이 좋아졌지만 거리감은 좀 떨어진다는 거.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거 우즈 선수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새 부상 복귀해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면은 옛날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요. 제 스윙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타이거 우즈 우승을 못해 한물 갔어. 부상 이후에 스윙도 이상해지고 더 뭐 작아지고 뭐 더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생각은 틀립니다. 타이거 우즈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한번 할 건데요. 타이거 우즈가 예를 들어 한 10년 전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20년 전 유튜브도 있죠. 타이거 우즈가 막 20살 때 한참 잘했으니까요.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잘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유튜브 타이거 우즈를 보면은 막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하는데, 그때 경쟁했던 선수들을 보면요, 좀 노장들이 많아요. 나이도 많고 배도 나오고요. 이제 뭐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상대 같이 우승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 당시에는 이제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할 서튼, 뭐 데이비스 러브 3세, 뭐 프레드 커플스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코스염 달리신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를 빵 치면은 약 30m에서 막 50m씩 막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멀리 쳤죠, 드라이버가. 그런데 타이거 우즈 선수의 내용을 보면 그때도 타이거 우즈 드라이버 샷이 많이 좀 난사를 했어요. 난사를 했지만 원체 타이거 우즈의 리커버리률이 좋아요. 트러블을 해서 잘 치고 또 숏게임이 좋습니다. 어프로치하고 퍼팅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승을 많이 했죠. 근데 또 드라이버는 또 멀리 가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타이거 우즈 선수처럼 멀리 치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러는 타이거 우즈보다 멀리 치는 선수도 많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리 맥길로이나 뭐 더스틴 존스, 로리 맥길로이는 덩치도 작은데 타이거 우즈보다도 좀 더 멀리 가요. 멀리 가기는 샷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경쟁 상대들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 상대들이 이렇게 수준을 올린 게 바로 타이거 우즈예요. 지금의 그 젊은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를 보고 연습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골프를 한 20년 전만 해도 골프는 한 70%의 힘으로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 리듬과 템포에 맞춰서 부드럽게, 강하게 치면 안 돼. 부드럽게 쳐요. 그러면 우승은 누가 했냐? 샷을 부드럽게 또박또박 잘 치고 경련이 오래된, 그렇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노장들이 우승을 했어요. 왜? 그분들이 숏게임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순간에, 압박받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풍부한 경험으로 실수를 안 하고, 그래서 노장들이 우승하는 시대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살에 약간의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더니, 이거는 공을 70%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100%, 120%로 막 드라이버를 막 쳐댑니다. 근데 그 공이 막 똑바로 멀리 가요. 아주 막 센세이네, 완전 파격적이었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 몸통 스윙 바디턴을 한 거예요. 힘도 좋았고 하체와 허리를 이용한 스윙을 하니까 공이 막 멀리 가는데 그게 똑바로 갑니다. 이 손목과 관절을 많이 쓰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100%, 120%의 침으로 치니까 막 너무 멀리 가니까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숏게임 능력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승을 많이 했죠. 지금은 타이거 우즈가 그 수준을 높이 올린 거예요. 이 바디턴 스윙으로.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고 지금 선수들이 막 70%의 힘으로 안 치잖아요. 100%, 120%의 힘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경제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지금 퍼터 얘기하다가 어떻게 타이거 우즈 여기까지 갔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에요. 저도 이 말레형 퍼터를 쓰고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한참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고 부상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다가 복귀를 해도 우승을 못 했잖아요. 계속.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런 말레형 퍼터를 쓰면 어떨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승을 더 쉽게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근데 1차 퍼터를 쓰는 사람들이요. 저도 1차 퍼터를 쓰다가 이 말레형 퍼터로 넘어갈 때 되게 망설였어요. 괜히 1차 퍼터를 쓰다가 말레형 퍼터로 가면 퍼터를 내가 못 해줬구나. 내가 한 수 내려갔구나. 이게 남들이 보기에 조금 창피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참 요 퍼터가 새로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거 쓰죠. 근데 그러면서 타이거 우즈 선수도 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요. 근데 타이거 우즈 선수는 좀 더 이 감을 중요시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퍼팅을 어때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고집해서 썼을 건데 약간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바로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이제 PGA 챔피언십에서 말레형 퍼터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 꽤 잘했죠. 이게 중장거리 퍼터를 잘 넣더라고요. 저도 이 말레형 퍼터를 쓰고 숏 퍼팅도 좋아졌지만 한 4, 5m 거리의 버디 퍼팅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타이거 우즈한테. 근데 제가 그 수년 전에 벌써 한 3, 4년 이상 전에 타이거 우즈 선수 이런 걸 쓰면은 분명히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 선수가 드디어 말레형 퍼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감히 한번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 골프장 회원님들한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양용훈 프로님이 분명히 부활할 거다. 자, 미국하고 유럽을 뛰다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 일본 투어 시드를 받았거든요. 일본 투어 수석인가 수석했죠. 수석으로 시드를 받고 뛰기 시작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분명히 일본에서 부활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올해 일본 투어 우승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한번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가 우승을 반드시 할 겁니다. 글쎄 올해는 지금 벌써 전반기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는 또다시 부상에 클럽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승을 할 겁니다. 그게 메이저 대회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이거 선수가 스윙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완성도가 더 높습니다. 몸 관리만 잘한다면. 게다가 말레형 퍼터를 쓰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프로의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과감히 한번 예언을 한다면 타이거 우즈 선수 분명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프로의 골프 이야기, 퍼터 이야기를 하다 어떻게 타이거 우즈 선수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제가 한번 할 얘기가 있어요.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퍼터 이야기. 이제 퍼터, 이런 종류의 퍼터가 있고 또 오늘 퍼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퍼터는요, 개인의 취향이 1번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느낌이 좋으면 퍼터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잘 성공하고 잘 들어간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조프로의 골프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하고 간단한 퍼팅 드릴, 퍼팅, 여러분들 숏퍼팅 잘할 수 있는 드릴을 잠깐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그거 해서 요거 하고 별개로 바로 이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팅 드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